학교와 문구점 살리기, 대시민 응급조치 교육 확대, 또 개교 100주년 학교 기념사업 지원 모두 부산시 조례로 제정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조례 발의 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남발이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9대 부산시의회 임기가 절반에 지나고 있는데 임기 초반부터 네. 지금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요. 일단은 조례 발의 건수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네네. 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 예상 등의 공공재가 사용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행정과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지 고민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구대의회 조례를 보면 426건, 시정 질의는 85건, 5분 발언은 327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민영간 1인당 조례 건수가 총 9건이라는 거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 또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가 2년간은 정량적인 면에서 많은 양을 조례를 쏟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양적으로 의회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난 의회랑 그것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고요. 그래서 조례 내용, 그래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을 되었는지, 예.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개선이 그렇죠. 됐는지 이걸 봐야 되고요. 근데 굳이 8대의랑 비교를 한다면 8대의는 4년 동안 562건의 예. 조례를 발의해서 9대의회가 훨씬 더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이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그래픽에서 봤다시피 네. 8대를 이미 9대 전반기에서 너무 가까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563건에 423건이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 네. 어떤 내용들로 이 시민들의 삶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상반기 평가를 진행 중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법 체계가 맞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되죠.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과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집행부인 부산시와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나 전문가들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9대 의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실 있냐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부산 참여연대는 재정, 개정 그리고 시나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는 전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9대의회에서 주목할 만한 그리고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조례는 사실 뽑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내실 있는 조례보다는 오히려 조례 내용이나 조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 조례 내용을 한번 보면 오타나 맞춤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발의된 조례인데 서로 다른 조례예요. 하나는 정보화 교육이고 하나는 보훈교육 조례인데 주요 내용이 같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의원들끼리 최선의 소통?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이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조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집행부가 그 청구한 조례가 발의됐다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20일이고 의회는 5일만 하면 되니까 입법 예고를 빨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가 요청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언론에서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는 공공기획협상제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개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을 시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많고 시장의 권한이 많으니까 시장의 권한을 그러니까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폐지하려는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다른 시의원이 이렇게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면 되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그 조례가 결국은 보류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8대 의회랑 또 비교를 해보면 8대 의회는 전국 최초 조례가 4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조례, 그다음에 인권 조례, 청년 조례, 청소년 조례, 그리고 중소상인 유통업자를 보호하는 조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살찐 고양이 조례 다 기억하실 건데 그런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지금과 비교해서 양은 적었지만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의미 있는 조례들이 많았다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이제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 사회 전문화에 거쳤을 때 어떤 분야에서 조례들이 균형 있고 내실 있게 나오느냐를 봤을 때 단순히 수치로만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그 말씀. 조례는 수로 절대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야 뭐 일은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그 입법 예고 기간이 평균 4일이에요. 최근 1년간 그걸 보면 의견 제출이 한 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건.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짧나요? 아니지 않나요? 원래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조례안 예고 조항을 보면 5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40일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10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거죠. 그게. 그다음에 지금 광역시의회는 5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의회 발의 조례는. 그런데 이게 보통 시의회가 조례를 발의하면 30개 정도를 발의해요. 한 회기당. 그리고 5일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5일이 전체 평일 5일이 아닙니다. 주말이 낀 5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5일이 안 되는 거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연대가 입법 예고된 조례를 다 보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 일일이 의견을 거의 다 적고 있거든요. 저희 활동가들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저희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는 거의 모든 조례에 조례를 보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법 예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해관계 당사자나 시민들이 조례가 상정되었는지 의견을 받고 있는지 모른 채로 심의되고 그다음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도 계속 문제를 입법 지적하고 예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이제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실제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간인데 이걸 이제 지금 4.3일밖에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가 입법 예고를 의견이 0.9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는 입법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유를 다시 보내줘요. 입법 예고한 당사자들한테. 근데 시의회는 사실 저희가 입법 예고안에 의견을 제출해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도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그 비율도 82%인데 이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될런지요, 이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대부분 통과되는 경우 맞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예고에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이런 통과율이 나쁜 통과율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구대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논의를 하게 되면 조례든지 동의안이든지 문제 제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면 갑자기 정회가 돼요. 정회가 된 다음에 속개를 하거든요. 그럼 정회 한 30분 내지는 한 20-30분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가 되면 바로 원안 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례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던 조례가 다시 원안 가결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의회 의석을 좀 따져보면 국민의힘이 43석, 민주당이 3석이고 이제 무소속이 1석이죠. 이게 이제 좀 쏠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집행부랑 또 집행부를 감시해야 되는 의회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조례가 뭐 본인이 올린 조례든 집행부가 올린 조례든 적절하게 감시를 하면서 부결되거나 보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없다는 게 사실은 그게 원래는 보류하고 부결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게 부산시의회의 원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스스로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1회 의회의 기능은 비판과 견제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징물하고 부산시 슬로건은 조례에서 변경한 다음에 예산과 그 변경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어땠었냐면 슬로건하고 상징물을 먼저 변경하고 거기에 예산을
벌써 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권한을 집행부에 넘겨준 상황이 돼 버린 예,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제정 절차를 좀 네.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만 이렇게 판단하기에 무리수가 따르는 것들 내실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습니까? 시의회가 졸속이라는 것과 내실이 부족하다는 걸 네. 인정해서 법제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조례안을 발표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고. 네, 근데 네. 이 법제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부산시의회가. 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시에는 그렇게 네네.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예, 그 아니기 얘기인 때문에 거죠.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을 충분히 하고 또 입법 예고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리고 입법 예고 시 올라온 그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충분히 좀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좀 조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뭐 보입니다. 열심히 일한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본질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한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예. 제도보다 뭘 우선해야 될지는 의원들 스스로 알지 않을까 싶네요. 예, 수보다 내용에 좀 네네.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체면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